박철수, 83살의 농부 할아버지는 텃밭 한 구석을 파헤치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렁이는 3살 된 진돗개로 할아버지의 유일한 벗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홀로 살아가는 시골 마을에서 누렁이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일할 때면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렸고, 할아버지가 물을 마실 때면 함께 개울가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점심을 먹을 때면 누렁이도 함께 밥을 먹었고, 할아버지가 낮잠을 잘 때면 그늘진 곳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순한 녀석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텃밭 그 한 구석만 파헤쳤습니다. 앞발로 흙을 파내고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며 뭔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누렁아, 거기 배추 심은 데다. 할아버지는 소리쳤지만 누렁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녀석의 코끝은 이미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털이 갈색으로 변할 정도로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개가 흙장난을 하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봄철이면 개들이 땅을 파는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누렁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텃밭에 나가보면 어김없이 그 한 구석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흙을 덮어 놓아도 다음 날이면 또 파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렁이가 밤새도록 그 자리를 팠다는 듯이 구덩이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누렁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평소에는 할아버지가 부르면 바로 달려오던 녀석이 그 자리에 집착하느라 할아버지의 부름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누렁이가 어디 다친 것인지 생각했지만 몸을 살펴봐도 상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할아버지는 진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녀석이 텃밭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줄을 잡고 끌어도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병이라도 걸린 건가.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까지는 차로 30분이나 걸렸지만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는 누렁이를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엑스레이까지 찍어봤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누렁이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심한 스트레스나 분리불안 증상일 수 있어요. 최근에 환경이 바뀌었거나 주인분과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렁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함께 살아왔고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텃밭,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텐데요. 수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단 안정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며칠 먹여보시고 계속 이상하면 다시 오세요. 할아버지는 안정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정제를 먹어도 누렁이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제는 밤낮 없이 텃밭 그 한 구석만 파헤쳤습니다. 발톱은 흙에 긁혀 피가 나기 시작했고 녀석의 몸은 마르고 초췌해졌습니다. 평소 15kg이던 몸무게가 12kg까지 줄었습니다. 털에는 윤기가 사라졌고 눈빛도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해온 텃밭이었지만 누렁이의 고집스러운 행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렁이가 혹시 죽기라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누렁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영감네 개가 미쳤나봐. 매일 같은 자리만 파대더라. 귀신이라도 붙은 거 아닐까? 개가 그런 걸 본다잖아. 할아버지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렁이는 자신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었는데 사람들이 누렁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8살 손자 민준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잠시 고향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째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주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할아버지는 반가워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안 좋아 보이시는데. 별일 아니야. 그냥 누렁이가 요즘 좀 이상해서. 민주는 누렁이를 찾아봤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을 보자마자 달려와 반겼을 텐데 누렁이는 텃밭 한 구석에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렁아. 민준이 불렀지만 누렁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직 땅 파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누렁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녀석은 다른 곳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한 지점만 파헤쳤습니다. 발톱은 다 닳아서 피가 나고 있었고 코끝도 흙에 계속 비벼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누렁이가 언제부터 이러기 시작했어요? 한 2주 전부터인가. 갑자기 저 자리만 파기 시작하더라고.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응. 갔는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 스트레스라나 뭐라나. 민주는 누렁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녀석의 눈빛에는 단순한 흙장난이 아닌 무언가 간절하고 절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자리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예전에 뭘 묻었다거나. 글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워낙 오래된 텃밭이라서. 할아버지는 그 텃밭을 40년 넘게 가꿔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온갖 채소와 곡식을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누렁이가 파는 그 자리에 뭔가 특별한 것을 묻었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며칠 더 할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누렁이를 관찰했습니다. 누렁이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지로 끌고 가도 잠깐 후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이상한 것은 누렁이가 그 자리에서만 특별한 행동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를 땅에 깊숙이 박고 킁킁거리며 뭔가를 냄새 맡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짧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렁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번 같이 파보시는 게 어떨까요? 누렁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파보자. 이대로 두면 누렁이가 죽을 것 같아. 결국 할아버지는 누렁이가 파헤치는 텃밭 그 한 구석을 함께 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렁이의 눈빛에서 읽은 그 절박함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삽을 들고 누렁이가 파놓은 흙구덩이 옆에 섰습니다. 민준도 함께 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면 혼자서 깊이 파기는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놈아, 대체 뭘 파는 거요? 할아버지는 누렁이에게 말하며 첫 삽을 떴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삽질을 보더니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아주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렸고 할아버지와 민준의 손에도 물집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흙과 작은 돌멩이들 뿐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쳐서 잠시 쉬었지만 누렁이는 쉬지 않고 계속 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닐까요? 민준도 지쳐서 물었습니다. 글쎄다. 하지만 누렁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삼날에 뭔가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주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갑자기 짖는 소리를 멈추고 흙구덩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뭔가 있어요. 민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손으로 조심조심 흙을 퍼내자 녹슨 금속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녹슬어서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물로 씻었습니다.
흙과 녹을 조금씩 닦아내자 그것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번줄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텃밭 한가운데에서 군번줄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군번줄은 녹슬고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희미하게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가져와서 군번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들이 너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뭔가 써 있어요. 이름 같은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더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70년 넘은 녹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자 마침내 글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70여 년 전 한국 전쟁 중 실종된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만에 동생의 흔적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군번줄을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할아버지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더니 조용히 할아버지의 발치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마치 이제야 찾으셨네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누렁이의 눈에도 이상하게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전쟁 중 실종된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박영수가 누구예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동생이야. 한국 전쟁 때 실종된 내 동생 말이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준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할아버지에게 전쟁 중 실종된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70년 동안 그 이야기를 혼자만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70년 전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너무 아프고 생생해서 할아버지는 말하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영수는 할아버지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5살일 때 영수는 20살이었습니다. 형제는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형인 나보다도 더 부모님께 효도했지. 할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키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성격은 온화했지만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마을에서 약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영수는 망설이지 않고 자원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형님, 나라가 이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나라를 지켜야 해요. 할아버지는 동생을 말렸습니다. 집에는 늙으신 부모님이 계셨고 농사일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수야, 우리 같은 농사꾼이 굳이 전쟁에 나가야 하나? 하지만 영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형님,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나는 가겠어요. 결국 영수는 자원 입대했습니다. 떠나는 날, 영수는 가족들과 눈물로 작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님, 제가 꼭 살아 돌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영수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부대 생활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는 1950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영수는 곧 큰 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님, 곧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형님도 부모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영수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영수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대에 편지를 보내 영수의 안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행방불명이라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전투 중 실종되었으며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음.
그것이 공식적으로 받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영수가 전사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시신도 유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수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러 부대를 찾아다니며 영수의 소식을 물었지만 아무도 영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영수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할아버지는 영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영수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영수를 더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평생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영수를 기다리며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언제 오지? 영수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아픈 기억들 때문에 가족들에게 영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슬픈 이야기였고, 또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구나.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혼자만 그런 아픔을 안고 사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아프고 또 내 잘못 같아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인 선이 55살의 할아버지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아픈 일이 있으셨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라도 알았으면 아버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지난 일이고 영수도 돌아올 수 없는 일인데 뭐하러 너희들까지 슬프게 하겠어. 하지만 이제 영수의 군번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렁이가 찾아낸 것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누렁이의 신비한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누렁이가 영수 할아버지 군번줄을 찾은 거예요. 누렁이가 아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군번줄 쪽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영수 삼촌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군번줄을 들고 국가보훈처에 연락했습니다. 70년 만에 발견된 실종 용사의 군번줄 소식에 국가보훈처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보훈처 담당자인 김정우, 42살의 공무원이 직접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군번줄을 자세히 조사하고 할아버지로부터 영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70년 만에 실종 용사의 군번줄이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김정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국가보훈처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번줄의 주인인 박영수의 기록이 확인되었고 그는 한국 전쟁 중 실종된 용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수 1등병은 1950년 10월 강원도 지역에서 벌어진 격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묘비조차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슬퍼했습니다. 동생이 70년 동안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고 잊혀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영수가 이름도 없이 잊혀져 있었다니. 김정호는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박영수 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것입니다. 가족들은 군번줄이 발견된 텃밭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영수의 유해가 함께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렁이는 이번에도 앞장서서 땅을 파헤쳤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전문 발굴팀을 보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법의학자들이 함께 와서 정밀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발굴 작업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군번줄 외에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주변을 파헤쳤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흙 속에서 작은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수습했습니다. 뼈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할아버지의 혈액 샘플도 채취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동생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우가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아와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발견된 유해가 박영수 용사의 것이 맞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70년 만에 동생을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영수야, 어찌 나와 함께 있었다니. 형이 늦게 찾았다. 정말 미안해.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할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박영수 용사의 유해가 발견된 텃밭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곳이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1950년 10월 중국군과 국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박영수 용사는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 그 자리에서 장렬히 산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텃밭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잊혀진 용사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그 희생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수가 죽은 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 근처였다는 사실입니다. 영수는 마지막 순간에도 고향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수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죽었구나. 할아버지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김정우는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박영수 용사는 당시 후퇴 작전 중에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하다가 적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까지 동료들을 지키려 했던 영웅입니다. 할아버지는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알고 있던 영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박영수 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국립현충원에 영수 용사의 묘비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잊혀진 영웅이 마침내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박영수 용사에게는 추서로 무공훈장이 수여되기로 했습니다. 70년 늦었지만 그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영수 할아버지가 무공훈장을 받으신대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영수가 영웅이었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짜 영웅이었지. 박영수 용사의 안장식이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하얗게 센 머리를 숙이고 동생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70년 만에 제대로 된 안식처를 찾은 동생에게 바치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영수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형이 늦어서 미안해. 할아버지는 묘비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옆에 얌전히 앉아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영수 용사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듯했습니다. 안장식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박영수 용사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자원입대하여 마지막까지 조국과 동료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하셨습니다. 비록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용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누렁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잊혀진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렁이를 영웅을 찾아낸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후각과 본능이 7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워낸 것입니다. 동물의 감각이 인간이 놓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워했습니다. 안장식 후 철수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누렁아. 내 덕분에 영수 아우를 찾았어. 정말 고마워.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텃밭을 파헤치는 누렁이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렁이가 파헤쳤던 텃밭 한 구석에 작은 기념비를 세워 영수 용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평생 소중히 가꾸기로 했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더 이상 텃밭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 옆에 앉아 햇살 아래 평화롭게 잠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에 젖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온 아픔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고
누렁이의 신비한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영수 할아버지도 이제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아우도 제자리를 찾았어. 나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생 못 본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영수 용사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 앞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누렁이는 그 옆에 앉아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기념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박영수 용사를 기리며 형 박철수, 진돗개, 누렁이와 함께 텃밭은 이전보다 더욱 푸르렀습니다. 영수 용사의 희생이 스며든 땅에서 자라는 채소들은 더욱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영수 용사의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언론 보도와 국가보훈처의 공식 발표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누렁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걔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지?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모양이야.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누렁이를 영웅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누렁이를 보면 신기해하며 다가왔습니다. 누렁이는 아이들에게도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할아버지와 누렁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서 가족의 역사를 되찾아준 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누렁이와 함께 영수 용사의 국립현충원 묘소를 찾았습니다. 멀리 서울까지 가는 길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누렁이와 함께 동생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묘소 앞에서 할아버지는 영수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수야, 누렁이 덕분에 너를 찾았어. 이 녀석이 정말 대단한 개야. 너도 고마워해야 해. 누렁이는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영수 용사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누렁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영수 아우가 편히 쉴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맙다. 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물행동학자들도 이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가 어떻게 70년 전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까지 뛰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들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화학적 변화도 감지할 수 있어요. 한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렁이가 어떻게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었는지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논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렁이 덕분에 동생을 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비한 일이든 우연이든 상관없어. 누렁이가 우리 영수를 찾아준 건 분명해.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할아버지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많이 불편해졌지만 여전히 누렁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누렁이도 5살이 되어 중년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고 건강했습니다. 어느 봄날 할아버지와 누렁이는 영수 용사의 기념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텃밭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올해도 봄이 왔어. 텃밭이 참 예쁘지? 할아버지는 기념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누렁이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영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수가 제자리를 찾았고 그의 희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고맙다. 누렁아,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할아버지는 잠든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잊혀진 용사의 이야기는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과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해소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잊혀진 희생과 기억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누렁이가 파헤친 텃밭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와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동생에 대한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되어 함께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용사는 국립현충원의 묘비 아래에서 마침내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안식처에서 그는 형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